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한화 이글스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불펜 투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텐데, 한화 이글스의 불펜은 과연 강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화 이글스의 불펜 WAR은 이번 시즌 전체 3위였습니다. 1위가 삼성 라이온즈였고 2위가 두산 베어스였고요. 이 두 팀 불펜 강력했죠. 그리고 3위가 우리 한화 이글스였어요. 불펜 ERA 평균 자책점은 5위였는데요. 1위는 두산 베어스, 2위 기아 타이거즈, 3위 삼성 라이온즈, 4위 KT 위즈, 그리고 우리가 이제 5위였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허수가 있습니다. 불펜 WAR이 높다는 건 불펜 투수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이야기예요. 불펜 이닝 소화가 전체 2위였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한화 이글스의 선발 투수들이 많은 이닝을 소화를 해주지 못하면서 불펜들이 조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WAR도 조금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 원흉은 이제 선발 투수들, 특히나 외국인 투수들이었죠. 한화 이글스의 페냐라든지 산체스라든지 바리아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좀처럼 많은 이닝을 소화를 해주지 못했고, 시즌 막판에 문동주 선수가 이탈을 하면서 선발 투수에 구멍이 난 부분도 있고, 오선발이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차저차 오선발이 돌아가는데 한화 이글스는 오선발이 아예 무주공산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화 이글스의 불펜 투수들이 경기에 많이 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펜 투수들 중에 서열을 한번 정해봤어요. 첫 번째는 절대 지존이죠. 주현상 선수입니다. 주현상 선수가 65경기에 나섰고 23개의 세이브를 이번 시즌에 달성을 했고요. 71과 3분의 1이닝, 이닝 소화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정도는 혹사 정도는 아니죠. 불펜 투수가 많이 던지면 70이닝 정도를 소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ERA는 2.65였고요. WHIP가 무려 0.84였으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줬다. 사실상 불펜에서 원맨 캐리를 해준 시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불펜 성적이 중상위권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건 그냥 주현상 때문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주현상의 구위 자체가 마무리 투수치고 좋은 편은 아니죠. 평균 패스트볼 구속이 143.8km니까 그렇지만 9이닝당 볼넷 개수가 1.01개, 굉장히 안정적인 제구력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무브먼트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같은 구속이다라고 할지라도 상대 타자는 그 공을 정타로 맞춰내기가 조금 힘들다, 파울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죠. 거기에다가 이번 시즌 체인지업까지 장착을 하면서 주현상 선수는 상당히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시즌을 기점으로 리그 최고의 마무리급이 되었음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있는데요. 피홈런 개수예요. 이번 시즌 피홈런이 9개인데 71이닝 을 던지면서 피홈런 9개, 이 부분이 마무리 투수로 봐도 아무래도 조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이다. 결국은 주현상은 제구가 잘 되지 않으면 조금 높게 형성이 되게 되면 맞을 수밖에 없는 구위를 가지고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보완해야겠고,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현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연투를 했을 경우에 두 번째 날에 평균 자책점이 7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겪었거든요. 그 다음 넘버 2는 박상원 선수죠. 65경기에서 16홀드를 기록했습니다. 66과 3분의 2이닝을 던지면서 ERA는 4.59였고요. WHIP는 1.19,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WHIP를 살펴보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박상원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ERA가 8.65였어요. 그러다가 후반기에 정말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옵니다. ERA가 1.99였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모를 정도인데, 개막전에서 우리 마무리는 박상원 선수였던 것 기억하시죠? 만약 박상원이 계속 후반기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끝까지 5강 경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월에 5월에 날려먹을 때, 이기고 있는 경우도 막 역전당할 때 박상원 선수가 너무 못해줬었거든요. 전반기 26이닝 동안 12개의 볼넷을 기록을 했는데 후반기에는 그게 아주 좋아졌죠. 40과 3분의 2이닝 동안 볼넷 10개로 줄였습니다. 역시나 관건은 박상원 선수는 제구력입니다. 패스트볼 구위는 좋아요. 포크볼 그리고 던지는 변화구의 완성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존을 벗어나는 공들이 많아질 때 박상원 선수는 어려워진다. 어쩌면 내년 우리의 성적은 또 박상원이 안정적이냐, 전반기 박상원이냐 후반기 박상원이냐,
거기에 달려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넘버 3는 김서현 선수예요. 37경기 나왔고 10홀드 기록했습니다. 38.1이닝 동안 ERA는 3.76, WHIP가 1.64, WHIP가 이렇게나 높은데 ERA는 낮다. 이것은 이제 김서현 선수의 투구 성향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볼넷이 문제인 선수죠. 2023 시즌에 9이닝당 볼넷 개수가 9.27개였습니다. 너무 높았는데 2024년에 9이닝당 볼넷 개수가 7.51개로 줄어들긴 했어요. 좋아진 건 맞는데 그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할 정도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즉 정말로 눈에 띌 정도의 제구력에서의 스텝업이 없으면 등판 때마다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김서현 선수입니다. 이게 좋아져야 돼요.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이 선수 제구가 되면 일단 피홈런이 없습니다. 김서현 선수는 지난해 피홈런 하나 맞았고요. 이번 시즌은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즉 김서현한테 홈런 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삼진도 어마어마하게 잡아냈죠. 작년 올해 모두 9이닝당 탈삼진이 10개 이상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김서현 선수 정말 제구예요. 제구. 박상원 선수가 역시나 제구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던 것처럼 김서현 선수도 볼질만 안 하면 이 선수는 길게 봤을 때는 한화이글스의 마무리 투수로도 볼 수 있는 선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넘버 4는 한승혁 선수입니다. 한승혁 선수 굉장히 불안했어요. 70경기 나오면서 19홀드 62와 3분의 2이닝 동안 ERA는 5.03, WHIP가 1.61이었으니까 사실 상당히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불펜이 많지 않았던 한화이글스 입장에서는 한승혁 선수를 굉장히 많이 봤죠. 70경기라는 건 한화이글스 불펜 전체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온 경기 수였습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 볼넷 비율이 좋아졌는가라고 하면 아닙니다. 커리어 평균 9이닝당 5.26개의 볼넷이었는데 이번 시즌 5.46개로 더 늘어났습니다. 이건 이제 한승혁 선수의 나이를 고려해봤을 때 스펙타클한 변화가 더 이상 발생하긴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년 32살의 투수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나마 한승혁 선수가 이번 시즌 좋아졌던 건 좋은 날의 제구가 괜찮았다. 즉 경기별로 꾸준하게 볼넷을 내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좋은 날에 경기 수들의 편차들이 많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민우 선수도 있습니다. 이민우는 박상원이랑 반대예요. 전반기 ERA 2.27로 8회를 책임졌었는데 후반기에는 5.79로 거의 못 쓰게 될 정도의 투수가 됐습니다. 피안타율도 전반기 2할 6푼대에서 후반기엔 3할이 넘어가게 됐죠. 참 이민우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게 체력 저하인지 어떤 것인지 살펴봐야겠지만 분명히 이런 편차들을 줄여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에게는 좌완 불펜이 시즌 내내 말썽이었는데 김범수 선수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부상으로 시즌이 아웃된 상황인데 시즌 중에는 황성빈과 트레이드 직전까지 이제 갔었던 김범수 선수인데 김범수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말이죠. 동생 김윤수 선수는 지금 잘해주고 있죠. 삼성에서. 김범수 선수 34이닝 동안 11개의 피홈런 너무 많아요. 피홈런이 3이닝 던지면 하나골로 피홈런을 맞는다는 거니까 사실은 중요한 상황에서 김범수를 내기가 너무 어려웠죠. ERA도 5.29였습니다. 자, 김범수가 과연 내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양상문 코치가 어떤 투수로 만들어낼지도 지켜봐야겠죠. 자, 이상규 선수 나름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지만 불안했던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32이닝 동안 ERA가 5.63, 32이닝 동안 볼넷이 무려 15개였습니다. 역시나 다른 투수들과 마찬가지로 볼넷 개수가 너무나 어려운 이상규 선수였는데 마지막에는 선발로도 나와서 이제 5이닝 가까이 이제 채웠던 경기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규 선수에 대한 기대감은 역시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로 성장하게 될지 내년 시즌 29세가 되는 선수고요. 성장해야 되는 선수들 한번 보면 김규현 선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대가 컸던 선수인데 굉장히 좋지 않았고 8월에 전역하는 강재민 선수도 보강되는 전력으로 생각을 해야겠고 지금 부상 중인 이태양 선수도 있는데 당장 어떻게 보면 개막에 맞춰서 복귀를 하긴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신인인 정우주와 권민규 같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선수도 신인이기 때문에 상수로 보기 힘듭니다. 과연 양상무 코치가 김경문 감독이 한화이글스의 불펜을 어떻게 완성시킬지도 기대되는 대목인데요.
일단 잘했던 선수들이 조금 좋았던 때의 폼을 되찾았으면 좋겠고요. 부상당했던 선수들 그리고 돌아오는 선수들이 건강하게 좋은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좋겠고 우리 젊은 선수들도 성장을 이뤄냈으면 좋겠네요. 결국 뒷문이 강해야만 가을 야구까지 다다를 수 있다라는 걸 증명했던 이번 한국 프로야구였는데요. 한화이글스의 불펜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